자, 수합시다. 자, 제 3단원 화학 결합에 대한 수업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3단원 화학 결합 내용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이제 화학 결합인데, 우리 뭐 이온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온 결합 얘기할 건 아니고요. 결합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우리가 2단원에서 뭐 배웠지? 2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원자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단원 2단원 자체가 원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본 건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배운 거야? 원자에 대해서 배운 거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원자가 모여서 된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명사로는 뭐야? 분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3단원은 다 분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분자 이야기를 할 건데 화학 결합을 얘기할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분자라는 건 뭐냐면 화학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옥텟 규칙이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옥텟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할 건데, 옥텟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지. 옥텟이 뭐냐면 비활성 기체, 즉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뭐라 그러지? 18쪽 원소와 같지? 여기 18쪽 원소야, 18쪽 원소. 우리 18쪽 원소에 뭐가 있지? 헬륨이 있고, 여기 뭐 있지? 네온이 있고, 여러 개 아르곤이 있고, 크리톤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 됐어요? 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 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야. 옥텟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어로 8을 얘기하는 거야. 8을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 옥텟에서 하나는 예외인데 얘는 최외각의 전자가 2개인 거지. 얘는 최외각의 전자가 2개인 건데 됐어요? 얘를 빼고는 전부 다 뭐라 그래야 돼? 최외각의 전자를 8개를 채워야 안정해지더라라는 게 옥텟 규칙이야. 됐네? 다시. 그러니까 옥텟 규칙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야 돼?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옥텟 규칙을 우리가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됐니?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됐니? 자, 여기다 필기 하나만 해놔. 옥텟 규칙과 같은 전자 배치를 됐다는 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에너지가 많다는 걸까 적다는 걸까? 가장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래서 하나 메모해놔. 여기다 어디다 필기해놔. 여기 페이지 어디에만 있으면 돼.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뭐 할수록 에너지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안정해. 안정하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어떤 원자 또는 어떤 화학 물질이 에너지가 높대, 에너지가 많대. 그럼 이건 안정한가 불안정한 거야? 무조건 불안정한 거야. 알겠니?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대. 그럼 자기가 뭐해지고 있는 거야? 안정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이 점점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주변으로 에너지를 뭐하고 있다는 거야? 방출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내가 에너지가 작아지려면 주변에다 에너지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갔어요? 됐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진다는 말이 되겠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졌다는 건 뭐야?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자, 가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옥텟 규칙은 이렇게 되는데 여보세요? 넘어갔네. 자, 그러면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거나 또는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배울 거야. 하나 더.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얘기야. 우리 앞에서 배운 거지. 주기율표. 잠깐 또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다. 2주기만 할게. 2주기 할게. 2주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우리 뭐 배웠어?
등전자 이온 배운 적 있지? 그 얘기 다시 한번 또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누가 있겠어? 프로린. 여기 누가 있어? 산소. 산소 옆에 누구? 질소. 됐니? 그럼 얘가 2주기가 돼야 되겠지? 그럼 3주기 넘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이어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누가 돼야 돼? 네온. 여기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 하나 더 할까? 여기까지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나트륨, 마그네슘. 얘가 뭐가 돼야 돼? 알루미늄.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우리 앞단원에서 본 거지.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5개. 얘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6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옥텟을 만족한 애가 얘 아니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가질 거니까 얘가 2, 8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옥텟을 만족한 거고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2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3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전자 모형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그러면 얘네들은 안정해, 불안정해? 2, 5, 2, 6, 2, 7 되니까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지. 그럼 얘네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여기서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얘는 전자 하나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되겠어? 2개를 얻어야 되겠지. 하나, 2개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전자 몇 개를 얻어야 되겠어? 3개를 얻어야 되겠지. 이렇게 3개를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지? 비금속 원소.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얻어. 됐니? 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계속하면 이온이 되었을 때가 옥텟을 만족하겠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 내가 번호 안 써도 여기 양성자 9개 있는 거고 얘는 번호 안 써도 양성자 8개 있는 거고 안 그려놔도 여기 양성자 7개 있는 거 이런 거 안 그려도 되는 거지. 근데 양성자가 9개 있는데 이 7에다가 내가 하나를 얻었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프로르 이온이 돼야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 다른 말로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될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돼야 돼? 6에다가 2개 받아서 28 돼야 되겠지. 산소는 2가 이온이 돼야 옥텟을 만족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안정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질소는 N3가 이온이 되고 싶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전자를 얻어. 얘네들의 특징은 우리 얘네들 뭐라 부르는 거야? 비금속성 원소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뭐 한다고?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나트륨은 28 하나지. 얘는 28 하나니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되겠지. 그럼 28 하나를 뭐 해야 되겠어? 버려야 되겠지. 그럼 얘는 하나를 버리는 거야. 너 나가주세요 하고 버려버리는 거야. 여기 있던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양성자 내가 안 그래서 그렇지 여기 양성자 11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성자가 11개인데 28 돼 안정하겠지. 그러면 얘는 양성자는 11개인데 28, 전자가 28이면 몇 개야? 10개지. 그 전자를 잃으니까 얘는 나트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나트륨 이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되겠지. 마그네슘은 2개 버려야 되니까 Mg 뭐라 그래? 2가 플러스. 마그네슘은 3개니까 3개를 갖다 버려서 3가 플러스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는 거고 금속성 원소는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금속 원소는 일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 부르지? 옥텟을 만족한다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잘 봐. 그럼 선생님, 자연계에서 얘는 프로르는 프리오르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왜? 프로르 자체가 음이온으로 자연계에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돼야 되겠지. 또는 얘가 전자를 받았다면 분명히 잃은 놈도 있겠지. 그래서 항상 얘하고 같이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면 자연계에 프로르 이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 NAF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화합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는 거야?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 결합을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4개를 배울 건데, 화학 결합에는 이온 결합과 있고 공유 결합이 2가지가 있고 금속 결합이 1가지가 있어서 전체 결합 4종류의 결합을 배울 건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이 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안정화되는 걸 뭐라 한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고, 어떻게 잃을 거야? 어떤 건 잃을 거고 어떤 건 얻을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옥텟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온 결합으로 계속할게요. 이어갑니다. 책의 내용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칠판에서 했어.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야 되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이온은 비금속성 원소가 되겠고 양이온은 일반적으로 뭐야? 금속성 원소가 돼야 되겠지. 주기율표상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계속 갈게요. 요거 조금 이따 할 거야. 우리 책 순서가 결론부터 나와 있어서 과정 먼저 하고 결론하겠습니다. 과정을 지금 먼저 설명해 준 거야. 이제 이온 결합의 정의. 자, 여러분들 책에서 이제 이온 결합 시작합니다. 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이온 결합은. 자, 갑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 이온 결합의 정의, 암기. 우리는 무엇을 이온 결합이라 그래? 금속,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되는 걸 이온 결합의 정의라 그래. 그러니까 뭐가 이온 결합이야? 금속성 원소와 뭐가 만나서 된 거야? 비금속성 원소가 된 거지. 됐니? 이렇게 해서 만나는 화합물을 우린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이온 결합이야. 됐니? 이온 결합이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금속은 아까도 설명된 거지? 전자를 잃어. 여기 있네.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 얘는 하나 잃을 모양이네. 비금속 원소 염소네. 얘는 전자 하나 얻을 예정이지. 그러면 얘 입장에선 전자 하나를 잃어서 누구한테 준 거야? 염소한테 준 거지.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2, 8 이렇게 맞춘 거지. 이게 나트륨 이온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대가로 하나 치고 뭐라고 쓴 거야? 얘는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염소는 17번이니까 2, 8, 7이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하나를 얻어서 2, 8, 8 되는 거지. 그런데 지가 양성자가 17개밖에 없는데 제가 2, 8, 8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중성의 원소는 아니겠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서 된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염화 나트륨 그러는 거야.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은 딱 보면 알지? 어떻게 알아?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모든 이온 결합성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무슨 물질이라고 한다고?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보면 어떤 친구가 묻던데, 선생님은 이온 결합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책을 봤는데요. 어떤 책 보니까 얘를 이온 결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야.
됐니? 이온 결합이나 결정이나 같이 써도 돼요. 됐니? 근데 결정을 얘기할 때는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온 결합되어 있는 상태, 즉 고체 상태일 때의 물질을 부를 때 우리는 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염화 나트륨 고체란 말이지. 그럼 이거 고체니까 뭐야? 결정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정을 이뤄서 이온 결합성 물질의 고체 상태를 부르는 단어가 되는 거야. 금속 결정 그래서 그럼 금속 결합 상태의 뭘 말하는 거야? 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고체 상태가 아닐 때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결합이나 결정이나 알겠니? 결정이라는 단어 쓸 때는 얘를 지금 고체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온 결합의 정의를 아는 거야. 이온 결합 뭐야? 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이 만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학적 결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 안정한 상태라는 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옥텟을 만족했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을 만족한 거야. 그때 가장 안정한 상태를 존재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뭘 정의한 거야?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의 정의를 내린 거야. 이게 이온 결합의 정의야. 이온 결합의 정의, 이온 결합의 정의, 이온 결합의 정의, 이온 결합의 정의를 우리 뭐라 그래?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 여기까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이온 결합성 물질이야. 자, 두 번째. 이것도 어려운 건 없는데요. 중요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로도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기도 하고 수행평가로 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내고 막 수행평가 많이 한다 이걸로. 알겠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분석해야 돼. 시험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이 그래프야. 자, 봅니다. 이 그래프가 뭔지. 자, 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짠. 이렇게 돼 있는데. 짠. 이 그래프가 뭐냐라는 거지. 됐니? Y축이 에너지고 X축이 Y축이 에너지고 X축이 거리야. 여기까지 됐니? 다시 한번. 이건 그림이 작아서 선생님이 칠판을 좀 넓게 쓸게요. 이온 결합의 원리야. 이온 결합의 원리. 그런데 잘 봐야 돼. X축이 뭐야? 거리야, 거리. Y축이 뭐야?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야. 됐니? 자, 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여기에 염화 이온이 있어. 됐니? 얘네들이 이온 결합할 때 거리와 에너지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Y축은 X축은 거리인데 Y축이 에너지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어떤 기준이냐면 얘네들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가 아니야. 알겠니? 무한히 멀리 떨어졌을 때, 얘네들은 서로 무한히 멀리 떨어졌을 때는 얘와 얘 사이 어떠한 관계도 적용되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에너지 값을 0으로 정의 내린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하고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을 얼마로 정의 내린다고? 0으로 정의 내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지.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져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안정해지기 시작하겠지. 왜? 내가 얘한테 전자를 주고 얘는 나한테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적 거리까지 간단 말이지. 점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니? 그래서 너랑 나랑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면 나트륨 이온이야.
염화이온이야. 이렇게. 그러면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염화이온한테 전자가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면 이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지. 그럼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됐니?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잘 따라와. 그래서 얘네들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값이 0인데 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가까워지는 걸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 그래. 얘는 양이온 되려고 그러고 얘는 음이온 되려고 하니까. 알겠니?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에 의한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동하겠지. 이걸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 그래.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특정한 거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특정한 거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가장 에너지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상태가 뭐가 돼야 되겠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있냐라는 거지. 이게 에너지 변화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뭐냐면 점점 가까워질 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떨까? 조금 더. 여기서 지금 가장 안정한 상태의 거리가 나왔는데 이걸 B라 그럴게. 이걸 A라 그럴게. 그러면 B 구간에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를 존재했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는지 봐. 이렇게 안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나트륨 어떻게 돼야 돼? 나트륨 이온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얘는 17번이니까 첫 번째 염소야. 염화이온이 됐다는 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돼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됐던 거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그렇지. 얘네들 사이가 겹치겠지. 얘 전자 껍질과 얘 전자 껍질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겹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오비탈 배웠겠지만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와 가장 바깥의 껍질의 공간, 오비탈,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이지. 그 전자 공간이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 전자와 전자 사이에 엄청난 무슨力생겨?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런데 점점 어떤 힘에 의해서 가까워져 버린다면 그 원자는 다시 입자는 화합물은 안정하게서 불안정하게서 겁나 불안정하겠지. 그래서 잘 봐. 하나가 더 생긴 거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확 커져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아주 없진 않겠지만 아주 작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최외각의 껍질 공간이 겹쳐버리겠지. 그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왕창 커져버리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빨간색은 이걸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예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이 노란색을 뭐라 부르면 되겠어? 이거를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네.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 이온결합성 물질은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있는 거야. 동시에. 근데 어느 공간에서는 인력이 더 우세하고 어느 공간에서는 무슨 역이 우세한 거야? 청력, 반발력이 우세한 거지. 알겠니? 그래서 아까 했던 요 B 공간에서는 어때?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가장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에너지 준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합해서 나온 값이 얘의 실제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합산되면 얘네들 합치면 거의 여기 노란색에 가까워서 여기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만 여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갑자기 쫙 하고 커지게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랬을 때 에너지 준위가 합산한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을 때 이 값이 가장 중요한 거라. 여기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암기시킬 거야. 두 가지를 암기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뭐가 암기될 거야? X축과 Y축이 암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시험에 이게 모의고사 수능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다 낚아버렸어. 됐니? 잘 봐.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됐니?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R0점이라 그래. R0점이라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0점이라 그래. 됐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R0점이 B점이고 B점에서 R0점이 어디야? 금속 이온이라고 합시다. 금속 이온의 반지름. 됐니? 비금속 이온의 반지름. 됐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R0가 되는데 됐니?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핵간거리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온결합 사이에 핵간거리 또는 잘 봐. 원자 반지름과 금속 원자 반지름과 금속 원자의 반지름의 합이 돼야 되겠지. 금속 원자의 반지름과 비금속 원자의 반지름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근데 그때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보기 기억 니은행가 있었는데 지금 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됐니? 원자 지름의 합이라고 써놨어. 보기 니은에다가. 됐니? 저 R0는 두 원자 지름의 합과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애들이 어떻게 돼? 원자 지름의 합이지. 예스! 해는 순간 어때? 후두둑 다 떨어진 거지. 원자 반지름이야, 핵간거리야. 또 원자 지름이야, 원자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야. 두 원자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야. 또는 두 원자 핵간거리라고 해도 되겠지. 핵부터 핵까지 거리. 됐니? 여기가 나트륨의 핵일 거 아니야. 여기가 염소의 핵일 거 아니야. 그럼 이 R0까지는 핵간거리라고 해도 되겠지. 진짜 나쁜. 욕하면 안 되지. 요즘 영상을 녹화하니까 선생님이 그지? 다시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됐어? 가장 안정한 상태의 바로 뭐라 그래? 거리를 여기라 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인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여기. 요 값. 아우. 됐니? 당연히 이 값은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마이너스 에너지 얼마 이렇게 써 있겠지. 됐어? 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값을 0이라 그랬지. 걔가 0보다 더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에너지라 그랬겠지. 우린 요 에너지의 이름을 뭐라 부르지? 저 에너지의 이름을 뭐라 불러? 저걸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게 결합 에너지라는 말은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해볼게. 이게 마이너스 127이다라고. 킬로줄 퍼 몰. 1몰을 됐니? 아무튼 1몰이야. 전자 하나, 원자. 뭐 1몰은 한 개라는 뜻으로 쓰자. 됐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 하나를 잘 봐. 뭐 할 때 필요한 에너지지? 사전적으로 하면 뭐 할 때 필요한 에너지 하면 사전적으로 하는 거야. 이 두 새끼를 띄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재 얘가 마이너스 127kJ/몰이겠지. 얘를 띄어내려면 얘네 둘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무한히 멀리 떨어져서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 값이 0인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127kJ이지. 그럼 내가 얘를 만들려면 내가 얼마를 공급하면 얘가 에너지가 0이 되겠어? 현재 얘가 마이너스 127이니까 0 되려면 127kJ를 공급하면 떨어질 거 아니냐. 알겠니? 그러니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결합 에너지는 뭐라는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 1몰을 띄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사전에는 이렇게 쓰지만 우린 그렇게 배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온결합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던 애들이 결합했을 때 방출한 에너지가 127kJ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배울 때 정확한 의도는 바로 뭐가 돼야 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이온이 결합했을 때 방출한 에너지.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 아, 요 새끼한테 얼마 에너지를 공급하면 얘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에너지가 0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공급한 에너지. 알겠니? 뭐 그런 것도 어려우면 그냥 이 값을 뭐란다 그래야 돼?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됐니?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 결합 에너지는 뭐가 굉장히 중요할 때 써? 이 결합 에너지 필기해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이 결합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아까 했지. 얘를 띄어낸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 그래? 결정 상태라 그러지. 다른 말로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가 되겠지. 그럼 얘를 띄어내면 얘를 뭐라 그래? 액체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니? 액체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알겠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에너지가 크대. 결합 에너지가 크대. 그럼 얘를 띄어서 액체로 만들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됐니?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뭐에 비례해? 녹는 점에 비례해. 녹는 점에. 얘가 녹는 점에 비례하는 거야. 녹는 점에 비례해.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와. 알겠니?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녹는 점이 매우 크다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녹는 점이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녹는 점이 높다라는 말이 더 낫겠지? 크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 녹는 점이 높대. 무슨 뜻이야? 얘를 액체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말이다. 알겠니?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얼음의 녹는 점 몇 도야? 0도. 됐니? 금속, 철의 녹는 점 얼마야? 아니다. 소금 있지? 소금. 소금의 녹는 점이 얼마야? 801도야. 소금. 알겠어? 그럼 얼음을 녹게 만드는 게 쉽겠어? 소금을 녹게 만드는 게 쉽겠어? 얼음을 녹게 만드는 게 쉽겠지? 그냥 조금만 열을 가하면 0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801도야. 녹는 점이. 소금은 그냥 약 800도라고 보통 우리가 해. 소금을 800도로 만들어서 녹이는 건 어려움단다. 열을 많이 가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값.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치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 번만 잠깐 썼다 지울게.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됐니? 하나는 이건 A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B가 된다고. 그럼 A하고 B하고 준단 말이야. 어떤 화합물 A, 어떤 화합물 B, 녹는 점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그럼 너희들은 볼 거 없이 녹는 점 뭐 보면 된다고? 요게 결합 에너지고 얘의 결합 에너지는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 누가 더 큰 거야? A가 훨씬 더 큰 거다. 알겠니? 그러니까 A의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누구보다? B의 결합 에너지보다. 알겠니?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A의 녹는 점이 B의 녹는 점보다 월등히 높다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이야. 자, 아까 여기 있었는데 요 점을 R0라 그랬고 아까 요 점을 B라 그랬어. 내가 얘네들이 잘 결합돼 있어. 합간거리 이게 B야. 이렇게 R0 B점이야. 자, 봐. 그럼 여기가 요 정도 잡자고. 여기를 A점으로 잡자고. 여기를 A야. 이 상태가 A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됐니? 인력이 우세하겠어? 반발력이 우세하겠어? 알겠니?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현재 이 거리 A점에선 인력이 우세하겠어? 반발력이 우세하겠어? 그래, 인력이 우세하겠지. 인력이. 왜? 모든 물질은 자기 자신이 뭐 되길 원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원하는 거지. 즉, 지가 뭐 되고 싶은 거야? B 상태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알겠니? 그럼 B 상태로 가려는데 지금 내 거리가 얼마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B 상태로 가려면 이 거리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인력이 매우 우세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력이 반발력보다 월등히 우세한 거란다. 그럼 현재 얘는 B점이 있겠지. 그럼 이게 R0점이 돼야 되겠지. 핵간 거리점에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가장 안정하니까 얘는 인력이 우세한 거야, 청력이 우세한 거야. 그치? 인력과 청력이 뭐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가장 딱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너는 지금 뭐 평형 상태에 있어서 가장 안정한 상태구나. 그 얘는 인력과 무슨力? 반발력이 무슨力을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 상태가. 인력과 반발력이 아주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야 돼? B점보다 어때? 훨씬 더 가까워져 버렸어. 이 점 특히 조심해야 돼, 요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요점 이렇게 해서. 이거 C점이야. 알겠니? 이 C점의 에너지가 마치 0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C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 C점은 어떻게 돼야겠어? 핵간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보다 더 가까워져 버린 거지. 이렇게 겹쳤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 가까워져서 겹쳐버린 거지.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거야. C점인 거야. 여기는 반발력이 우세하겠어? 인력이 우세하겠어? 반발력이 월등히 우세하겠지. 반발력이 월등히 우세한단 말이야. 알겠니? 이 겹친 요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반발력이 우세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 엄청난 반발력이 우세하겠지. C점이다. 거기는 인력보다 뭐가 반발력이 매우 우세하더라라는 거야. 인력보다 반발력이 월등히 우세하단 말이지.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우세한 거야. 이 그래프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겠어요? 나올 때 여기서 물어볼 건 별로 없는 거야. 이 B점 가장 중요하고 이 노란색 뭐야? 아,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이 빨간색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이 B점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했어. 그러면 이 R0 B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돼야 돼? 두 이온의 핵간 거리야. 또는 원자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의 합이라고 불러도 돼야 되고, 지름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을 뭐라 부르는 거야?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이 결합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녹는 점 값에 비례하는 거야. 너무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히 먼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장 안정한 상태까지. 이 지점에서 무슨力이 우세해?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거야. 더 작아지면 무슨力?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우세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 딴 건 뭐 나올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이온 결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윤표야, 얘 뭐라 한다고? 그래, 이걸 이온 결합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윤표 잘하잖아. 이온 결합의 원리였습니다. 이온 결합의 원리였습니다. 됐어요? 이온 결합의 원리였습니다. 이온 결합의 원리. 아, 이온 결합은 이런 원리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이온 결합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온 결합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이온 결합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그렇지. 이제 이온 결합이 되면 이온 결합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성 물질은 이온 결정으로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하는 거야. 결정이라는 말이나 고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야. 됐어요? 이온결합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지. 즉 뭐가 돼야 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요 마이너스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과 Z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3차원적으로. 알겠니? 가끔 어떤 친구가 묻더라 쓸데없는 얘기. 그럼 3차원이라고 묻던데 4차원은 뭐니? 예림아. 우리 똘똘하잖아. 우리 예림이 엄청 똘똘한데. 예림아 4차원은 뭐야? 설마 또 또라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예림아 4차원 뭐야? 응? 똘똘한 재벌 4차원 뭐야?
4차원. 방금 3차원은 뭐야? 방금 이온결합성 물질 또는 이온결합성 결정은 3차원을 이룬다는 건 3차원은 뭐가 돼야 돼? 그 입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 점만 있으면 뭐라 그래? 1차원. X축과 Y축이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 면이지. 2차원. 3차원은 뭐야 그러면? X축과 Y축과 Z축이 있는 거지. 그럼 몇 차원? 3차원. 그러면 4차원은 뭐야? X축과 Y축과 Z축이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돼?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되겠지. 내가 물리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물리하는 친구들.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어? W를 집어넣자고? 어떤 W? 시간을 집어넣는 거야. X축과 Y축과 Z축 플러스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합쳐지면 그걸 4차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시간을 넘나들거나 공간이. 알겠어요? 시간을 들면 4차원이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예림이가 잠깐. 자, 봅시다. 이온결합성 물질의 화학식이 되는 거죠? 자, 봐. 이 화학식을 쓸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을 지키지? 모든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다 뭐 해야 된다? 중성해야 돼. 알겠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일 것.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은 모두 다 정기적으로 다 뭐 돼야 되는 거야? 중성이지. 중성이 아닌 이온결합성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알겠어요? 야, 만약에 이온결합성 물질이 중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만지고 죽는다. 알겠니? 아, 만약에 소금을 만졌는데 소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알겠니? 그럼 소금이네 하고 손가락 만졌다 어떻게 돼? 죽는다. 알겠니? 하더니 죽는 거야. 알겠어? 그럴 거 아니야. 탄산칼슘 분필이야. 요 분필인데 탄산칼슘이 플러스야.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그럼 선생님 손 팔려고 왔다고 어때? 탄산칼슘 플러스 만진 거 분필 잡다가 카우스 죽었대. 왜? 탄산칼슘이 플러스였대. 말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계의 화합물은 전부 다 전기적으로 뭐 돼야 돼? 중성이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작동시킨 것만 중성이 아닌 거야. 바로 뭐 있어? 전기 같은 것들. 전하를 띤 입자들.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작동시킨 거지. 알겠네? 그러니까 모든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러니까 화학식 쓰는 건 어떻게 쓰면 돼? 아, 이런 거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 설마 있어?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온식 쓰는 거 한번 혹시 몰라서 한번 테스트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 잘하겠지만 알겠어요? 한 30개 화학식 쓰는 거 주고 쓰기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다 맞은 사람은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틀리면 틀린 테스트로 싸대기 맞깁니다. 됐어요? Na,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 뭐야? 나트륨은 1가이온이고 탄산이 2가이온이니까 CO3 2가 음이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 여기도 이렇게 써 있겠지만 어렵지.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양이 이걸 뭐라 그래? 가수지. 가수를 지수로 내리고 얘는 플러스 1이 생략되니까 가수를 지수로 내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그래서 Na2CO3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혹시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수산화이온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봐봐. 얘는 Mg가 2가 이온이야. 근데 수산화이온이 OH가 1가 이온이란 말이에요. 수산화이온이 1가 이온이야. 그럼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쓰면 혹시 MgOH 그리고 얘가 2가니까 여기다 2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어. 알겠니?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되면 어때? 마그네슘은 하나, 산소 하나, H가 두 개란 뜻이란다. 알겠니?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마그네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돼야 되고 수산화 이온이 두 개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두 개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수산화 이온을 묶고 가로쳐서 이렇게 일을 써야 된다. 이렇게. 화학식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써야 되겠지. 내가 화학식 쓰는 거 안 가르쳐도 되겠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따로 선생님 한 번씩 불러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겠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잘 안 배웠거나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조금 내가 헐겁게 배운 친구들 내가 쓸 줄 모른다든가 가수를 모른다든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오세요. 한 10분만 일찍 오시면 선생님 다시 한번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야? 이제 이온 결합의 원리를 알았어. 알겠니? 그럼 이번 주는 뭐지? 이온 결합성 물질의 특성이야. 알겠니? 자, 보자. 예서야, 이온 결합성 물질은 뭐야? 뭘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 그래? 이온 결합. 오케이. 뭐라고? 그렇지. 금속과 뭐가 있어야 돼? 비금속이 만나서 된 거야. 이걸 우리는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이온 결합성 물질의 원리는 결합이 성립되는 원리는 방금 배웠고 이번에는 이온 결합성 물질의 특성이야. 이온 결합성 물질은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라는 거야. 이온 결합성 물질은 어떠한 특성이 있니?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 있지. 이온 결합성 물질의 특성이야.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잘 봐. 여기 아주 그림 좋네. 얘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양이온 주변에는 다 무슨 이온이 있는 거야? 음이온이 존재하겠지. 그 이온과 이온 사이에 무슨 역이 존재하고 있거든. 그렇지.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은 어떤 힘으로 결합되어 있느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 정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정전기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정전기력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이 정전기력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내가 아주 조금만 힘을 밀면 아주 조그만한 힘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한 칸씩 밀렸단 말이야. 이온 한 칸씩. 그러면 플러스 대 플러스,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만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쥐들끼리의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어때? 부러지는 거야. 왜 부러졌을까? 내가 아주 살짝 밀었을 뿐인데 그 입자 간에 무슨 lực이 생기는 거야? 반발력이 있어서 확 하고 뭐가 되는 거야? 부러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힘을 가하면 뭐한다? 부스러지는 거야. 됐니? 분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바로 부스러지잖아. 됐니? 깨져버린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은 아하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이온층이 밀리면서 두 층 경계면에서 여기 있네. 같은 전하를 띄운 이온끼리 만나게 해서 반발력이 작동해서 됐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 쪼개져 버리는 거야. 또는 부스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필은 강도가 셀 수가 없어. 알겠니? 그 이온 결합성 물질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 알겠니? 소금 같은 것도 소금 덩어리 있다. 알겠니? 소금 이온 결합이지? 너희들이 먹는 건 소금 가루를 먹겠지만 소금 덩어리 있다. 알겠니? 우리 지구과학에서 소금 덩어리를 뭐라 불러? 암염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소금 덩어리 있다.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암염 덩어리들도 어떻게 돼? 힘으로 그냥 망치로 이렇게 툭 치면 그냥 바로 쉽게 깨지거나 부스러진단 말이야. 알겠어? 왜 그러겠어? 그 암염이 무슨 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 이온 결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암염, 분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있어? 조개 껍데기. 아니, 조개 껍데기도 딱딱하단 말이야. 근데 힘을 탁 주면 어떻게 돼? 확 하고 부스러져 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야. 이온 결합성 물질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성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인데, 잘 봐. 얘인데, 이것도 외워야 된다. 이온 결합성 물질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얘잖아. 짠, 내려와라. 바로 뭐야?
전기 전도성이야. 됐니? 전기 전도성. 왜 제발 힘드냐? 벌써 힘드냐?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뭐지, 제발? 아니, 전기 전도성이 뭐냐고. 그치?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 됐니? 잘 봐. 다시 내가 할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있지?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뭐야? 금속.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우리는 이제 금속도 오늘 못 배우면 다음 시간에 배우자. 금속이 뭐야?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금속이라 불러?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흑연이야, 흑연. 샤프심. 그것 빼고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그건 뭐야? 금속이야. 그러면 이온 결합성 물질 또는 이온 결정이야. 고체니까. 그럼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하겠지. 왜?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 금속. 다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뭐 있어? 금속!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온 결합성 물질 또는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겠니, 안 통하겠니? 안 통해. 요 분필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소금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온 결합성 물질인지 아닌지 미지의 물질을 줘. 그럼 미지의 물질을 줬는데 그 새끼가 이온 결합성 물질인지 아닌지는 아주 쉽단 말이야. 바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흐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오이구,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자 봐, 여기 밑에 그림이 있어서, 다음 장에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간다. 얘 지금 뭐야? 이 소금이네. 염화나트륨이지. 염화나트륨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됐니?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얘기할 건데 미리 잠깐 얘기하고 갈게. 지금 봐. 이거 모르는 친구들 봐라. 이온 결합성 물질은 물에 매우 잘 녹는 편이야. 모두 녹는다 그러진 않아. 잘 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온 결합성 물질은 왜 물에 녹아? 자, 간다. 봐봐. 소금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온과 이온 사이에 인력이 있겠지. 이온과 이온 사이에 인력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이온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물에다 집어넣지. 그럼 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자, 간다. 요걸 지금 안 배운 거야.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아무튼 다음 시간이나 다음 주에. 됐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물이야, 물. 플러스야. 발음 죽이는데. 됐어? 그러니까 얘는 됐어? 물 분자는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를 띄는 두 개가 있어. 됐어요? 그럼 여기 물 분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요 염화 이온을 누가 잡아당겨?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거야. 요 나트륨 이온을 누가 잡아당겨?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안 녹아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외워야 돼. 한 번만 듣고 외워. 다시 이 소금이 물에 녹아 안 녹아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결정해? 얘네들 사이의 인력. 이걸 뭐라 부를까? 이온 간의 인력. 알겠니?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얘가 물이지. 요 물을 우리 뭐라 그래? 용매라 그래. 용매. 용매라 그래. 그러면 이 소금을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용질이라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용매, 용질 간의 인력. 용질 간의 인력. 근데 이건 이온 간의 인력으로 내가 이름을 바꿀게. 이온 간의 인력, 용매, 용질 간의 인력. 그 인력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물 분자 배울 때 배웠겠지만 이 물 분자 새끼가 땡기는 힘이 오지게 커!
어마무시하게 커. 얘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온간의 인력에 비해서 저 물 분자가 땡기는 힘이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은 들어가면 엔간하면 이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커가지고 물에 녹아서 이온 간의 인력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물속에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성의 입자가 아니라 무슨 입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와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됐니? 나눠져 버리는 거지. 물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 이 안에서는 지가 떨어져도 그 전체로는 중성일 거 아니야. 알겠니? 근데 지가 붙어 있을 때는 이 입자 자체가 중성이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됐니?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겠지. 이온이 전하를 운반시켜 줄 수 있단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흘러버려. 액체 상태가 되거나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이온결합성 물질인지 아닌지 찾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이렇게 찾는 거야. 너 이온결합성이니?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액체 상태거나 얘를 용융시켰을 땐 전류가 흐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이게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야. 알겠니? 우리 다음 시간에 금속결합을 배울 텐데 금속인 새끼들은 어때? 고체든 액체든 다 전류가 흐르는 거야. 금속은 고체에도 전류가 흐르고 액체에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에서나 또는 용융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럼 이온결합성 물질은 대부분 다 용융된다 그랬었지. 그럼 어떤 새끼들은 용융이 안 되겠어? 이온 간의 인력이 더 센 애들이 있겠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앙금이라 부르지. 대표적인 앙금이 뭐 있었니? 이온결합성 물질에? 은이온 있었잖아. 은이온. 염화이온하고 있었잖아요. 염화은이라고 배웠었지 중학교 때. 근데 얘는 이온 간의 인력이 어마무시하게 세. 물에 넣어봐야 어때? 물 분자가 저 이온 간의 결합을 끊을 수 없어. 그래서 저거 물에 안 녹잖아. 탄산칼슘 이거 분필이잖아. 이거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왜?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의 이온 간의 인력이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월등히 크거든. 안 녹아 이거. 알겠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는다 그러지 다 녹는다고 안 그러는 거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 큰 특징은 뭐가 있다? 대부분 물에 잘 녹는 편이야. 이렇게. 이온결합성 물질은 대체적으로 물에 잘 녹으며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물 분자, 이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서 안정한 상태가 된다. 뭐 떨어져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 이렇게. 뭐 있지? 염화은, 아이오디나, 납, 황산, 칼슘,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런 걸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 앙금이라 부릅니다. 이해 갔습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여기까지? 여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짜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얘야.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봐. 얘, 이 그림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온결합성 물질인가 봐. 고체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없어. 됐어? 근데 가열을 하는 거야. 아까 이건 물에 닿는 거하고 좀 다른 거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얘가 고체야. 근데 이 고체 상태인 애를 내가 계속 열을 가해. 그래서 가열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지. 됐니? 그래서 온도가 특정한 온도가 되면 얘네들이 뚝 떨어지는 거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고체가 뭐 된 거야? 액체 된 거야. 그럼 이때를 우리 뭐라 그래? 녹는 점이라 그러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녹는 점에서 녹아버리면 여기서 액체 상태가 되고 액체 상태가 되면 결정이 아니라 이온 상태로 바뀌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고체 상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느나 특정 온도 이상에서 전류가 흘렀어? 이거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됐어요? 금속결합성 물질은 저런 거 있어 없어? 없어.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도 전류가 흐르고 특정한 온도 이상에서도 그냥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지. 내 말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이 이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온결합성 물질,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이해됐나요? 이온결합성 물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을 얘기한 거고요. 하나 더.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온결합성 물질.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고체 상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번에는 아까 결합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결합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그랬었지? 녹는 점에 비례한다 그랬지? 이번에는 결합력을 말하는 거야. 이번에 결합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라. 얘 플러스 나트륨 하자. 얘네들이 붙어 있지. 됐니? 뭘로 붙어 있는 거야? 어떤 힘으로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렇지. 플러스, 얘 마이너스. 됐니?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 당기는 힘으로 붙어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 당기는 힘으로 붙어 있겠지. 됐니? 저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 정전기력 그러는 거야. 혹시 우리 뭐 시간 좀 되니까 혹시 이거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작년에 누가 물어봤나?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어떤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묻더라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썼는데 선생님이 전기하고요. 전기력 이해 가요. 근데 선생님이 어쩔 때는요. 정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어쩔 때는 가우스가 정전기라고 하고요. 어쩔 땐 전기라고 하던데 어쩔 때 정전기라고 하고 어쩔 땐 전기라고 해요. 어쩔 땐 정전기력이라고 하고 어쩔 땐 전기력이라고 해요. 똑똑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됐어요? 알아? 전기하고 정전기의 차이점 남명현이 설명해봐. 명현아, 전기하고 정전기 설명해봐. 이것도 강의 또 영상 녹화해서 또 올릴 건데. 됐니? 김명현, 남명현, 박명현, 이명현이 많아 우리 학원에. 알겠니? 명현아, 정전기하고 전기하고 뭐가 차이나? 똑같아. 똑같으면 이름이 똑같아야지 이놈아. 됐니? 이름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겠지. 그치? 있잖아. 전기하고 정전기 뭐 차이야? 그래, 우리 시장님 잘하잖아. 역시 우리 시장이 똑똑해. 자, 봐. 전기는 뭐야? 전기. 전자가 이동하면 다 전기야. 전자가 이동하면 다 전기다. 알겠니? 전자가 이동하면 다 전기다. 전자가 이동하면 다 전기지. 그러면 이제 전기는 뭐냐면 쌤 봐. 전기는 한번 나온 전자가 됐어?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나오지. 나와서 제자로 되돌아가면 됐니?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건 전기야. 그러니까 순환되는 거야. 전자가 순환되는 걸 전기라고 하는 거야. 전자는 나온 만큼 들어가야 돼. 알겠니? 전자는 나온 만큼 들어가야 돼. 순환돼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운 거야? 너희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됐니? 잘 봐. 에보나이트 막대 같은 거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여기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 됐니?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가까이 갖다 댔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까이 된 거야. 너무 중학교 건데? 가까이 갖다 댔지. 됐니? 그러면 이 전자가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에보나이트 막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자들이 명현아 어디까지 가겠어? 그래, 여기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짠짠짠짠 가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도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전기적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근데 얘는 순환 사이클이 없지. 순환되지 않았지.
됐니? 그러면 순환되지 않았지만 전자는 이동했지. 알겠니? 또는 순환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지. 이럴 때 쓰는 단어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정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하고 정전기는 좀 다른 거야. 얘는 전기, 얘는 정전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걸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쩔 때 정전기야? 얘가 전자가 순환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띈 입자가 서로 잡아 당기니까 이건 전기력이야, 정전기력이야. 저기 있는 전자는 순환되는 전자가 아니지. 됐니? 나트륨의 전자가 염소한테 한번 가고 만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고체가 된 거지. 결합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적자 빼도 되고 정전기 인력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알겠니? 어쨌든 정전기적 인력이든 전기력이든 그 전기력을 구하는 식 F는 됐니? 상수값이 있고 아주 중요한 거야. 암기해야 되겠지? 전기력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 알겠니? 물리를 안 하고 화학만 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뭐야? 중력과 전기력 식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갑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은 무조건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무조건 전하량 Q1, 전하량 Q2에 비례하는 거야.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전기력은 뭐야?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됐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잘 봐. 얘가 지금 봐라. Mg 이가 플러스 이온하고 C에 O 하자. O 이가 마이너스 산화 마그네슘이지? 됐니? 산화 마그네슘하고 얘는 뭐야? 염화나트륨이지? 됐어? 녹는 점 누가 높아? 끓는 점 누가 높아?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아? 이렇게 물어봐. 알겠니? 간단한 거야. 왜? 녹는다라는 건 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얘를 끊는 거. 얘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녹는 점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뭐에 비례하겠어? 녹는 점, 끓는 점은? 이 정전기적 인력에 비례하겠지. 근데 얘는 거리는 지금 내가 말 안 해도 얘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니?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부호야. 1 곱하기 1인 거야. 근데 얘는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2겠지. 그럼 무조건 정전기력은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합력이 훨씬 더 크니까 얘네들을 끊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럼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아야 돼? 산화, 마그네슘이 훨씬 높아. 멍청한 애들이나 계산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 알겠어? 녹는 점, 끓는 점 얘하고 누가 높은 거야? 그렇지. MgO가 높은 거야. 하나 더 할게. 예, KO, Cl 마이너스. 어우,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게?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아? 오, 윤표 막 손을 드네. 그래, 누가 높은 것 같아? 수업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막 손을 막 들잖아. 그래, 누가 높은 거야? 그래, 우리 윤표 똑똑하니까 잘 맞추잖아. 누가 높아야 돼? 염화칼륨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낮아. 왜 낮아? 간단해.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의 곱은 같아. 1대1로. 그 다음에 염소 반지는 같겠지. 즉 이게 바로 뭐야? 핵간거리야. 이게 바로 뭐야? 핵간거리야. 핵간거리. 핵간거리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이 원자 반지름부터 이 원자 반지름까지의 거리 또는 아까 했었지. 가장 안정한 상태 핵간거리. 됐어요? 근데 그 거리와 뭐하고 있어야 돼?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전기력이 어떻게 되겠어? 작겠지 뭘. 그치? 다시 이 값이 크면 전기력이 뭐 하겠어? 작겠지 뭘.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하량이 같은데, 염소도 같네? 그럼 염소의 핵부터 여기까지, 염소의 핵부터 여기까지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누구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그치? 나트륨하고 칼륨만 비교하면 되겠잖아. 나트륨과 칼륨의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우리 원자 반지름 크기 구할 때 첫 번째 뭐 보기로 했어? 무조건 껍질수 보기로 했잖아. 나트륨 뭐 껍데기야? 나트륨. 이거 세 껍데기지? 근데 나트륨 이온이니까 두 껍데기가 거야. 됐니? 얘는 칼륨이니까 하나, 둘, 세 껍데기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되겠어?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럼 반지름이 더 커버리면 결합력은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가열해도 얘는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녹는점, 끓는점은 반지름이 클수록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어떤 친구들은 외우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 알겠니? 다시 외우지 마시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결정해?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라는 거지. 바로 누가 결정해? 정전기적 인력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정전기적 인력은 핵간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자, 시작합니다. 저거 안 외워도 짜잔, 짠짠짠짠, 짜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즉, 프로루아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녹는점, 끓는점 잠깐 볼까요? 녹는점 2800. 녹는점 990. 누가 더 커야 돼? 이제 전하량이 크니까 녹는점이 월등히 높아야 되겠지. 됐어요? 두 번째, 얘 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이 모두 같죠? 그 다음에 누구도 같아? 나트륨도 같죠? 근데 프로르는 두 껍데기지만 프로르 두 껍데기. 염화 하나, 둘, 세 껍데기. 바륨 하나, 둘, 셋, 네 껍데기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럼 핵간거리는 어떻게 돼? 이온 사이의 거리는 235 피코미터, 280, 298.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니까 결합력은 뭐 하겠어? 작아졌겠죠. 결합력이 작으니까 녹는 점이 990도, 800도, 750도. 녹는 점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겠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은 뭐가 있어야 돼?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됐니? 고체 상태에선 절대로 전류가 통하지 않겠지만 액체 상태를 만들거나 됐니? 수용액 상태에선 전류가 통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녹는 점, 끓는 점은 뭐에 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까지 알아본 거야. 됐니? 자, 문제 하나만 풀고 끝냅시다. 자,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 갑니다.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인가요? 이거 말고 하나 요 뒤에 있어.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라 그랬다. 그래서 어이구 여기 C가 있네요. 이 C는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겠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돼야 되겠죠? A가 있습니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되겠네요. B가 있습니다.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의 합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중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전체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시오. 전체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건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질문이었죠? 뭐가 질문이었을까요? 자, 볼게요. 책을 안 펴놓고 수업을 했어요. 두 번째네요. 자, 가나다중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지점 찾으래. 뭐 여기쯤 있나요? 뭐 여기쯤 있나? 그래서 가나다중 뭐라고 돼 있어?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지점 찾으래. 너무 창피하죠? 어디가 돼야 돼? 나가 돼야 되겠죠. 이온결합이 형성된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빨리 갈게요.
3번에 1번 R0는 와우 R0는 됐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지름의 합과 같다. 명현아 어떻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렇지 아니어야 되겠죠. 두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렇지 반지름의 합과 같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반지름의 합과 같다 그래야 되는 거야.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3번에 2번입니다. R0보다 가까울 때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가까울 때는요. 오. 자, 봐. 여기가 R0야. 근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가깝다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 좀 속하겠죠? 가깝다라는 표현은 요 사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요 다 구간 정도를 말할 것 같아요. 다 구간을 여기라고 다로 합시다. 그럼 다 구간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저 구간은 더 가까워진 거지. 더 가까워졌으니까 뭐가 더 우세한 구간이어야 돼? 반발력이 인력보다 훨씬 더 우세한 구간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한 거야. 이가 클수록 이가 뭐니? 여기 있네. 이. 자, 이 이름을 뭐라 그래? 예서야. 요거 이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는데? 요 이름 뭐라 그랬지? 요거 이름? 그렇지. 이 결합 에너지라 그러는 거야. 자, 지금 읽어볼게. 이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높다. 맞아 틀려? 아까 선생님 여기 필기해 줬지? 요 결합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녹는 점에 비례하다 그랬어. 그럼 이 값이 클수록 녹는 점이 뭐라 그랬니? 녹는 점이 높다 그랬네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겁나? 잘?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4번까지만 합시다. 이온 결합량이 같을 때, 이온 전하량이 같대. 전하량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까 전기력에서 어차피 상수는 안 쓰지만 써놓게. 전하량이 같아. 이렇게. Q1, Q2 이렇게. 전하량이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같대. 이게 같다에. 자, 이 문제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온의 전하량이 같을 때 R0 값이 작을수록 R0 값이 작대. 그럼 뭐가 작다는 거야?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작대. 이 값이 작대. 얘가 같은데 이게 작대. 이게 작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결합력이 매우 커졌겠지? 그럼 결합력이 크니까 녹는 점 끓는 점 이걸 끊기가 어렵겠지? 녹는 점 끓는 점은 매우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R0가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아주 잘 맞는 말 되겠죠. 내 말 이해됐어요? 오늘은 아주 수업이 간단하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오늘 숙제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한 번 더 하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어주세요.